우리가 일상 속에서 대박이 일어나는 그 징조를 아는 것도 참 좋지만은 실상 그보다 더 중요하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은 내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해질 때 나타나는 그 징조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잘 기억할수록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확률을 줄여나가고 더 풍족한 삶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은담을 보게 되면은요, 유사시 심의 분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해진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막 바삐 지내고 특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겪고 있다 보면은 이게 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 징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내가 좋지 않은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 있는 그 확률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그 첫 번째 징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몸이 아픈 겁니다. 뭐 그냥 단순히 감기를 앓거나 이런 작은 생채기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병이 일어난다라든지 혹은 계속해서 어떤 신경질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가 아플 때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제가 듣고 또 느낀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보통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몸의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잇몸이 아픈다라든지 뭔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관상학적으로도 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복과 관련된 것, 내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아프다 하면서 쭉 지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알아차리시고 물론 본질적인 치료도 하셔야겠지만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이 급격하게 내려갈 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픔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많은 그런 현실적인 비용들이 투여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일본에서 고령화 사회가 막 진전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벌어진 그런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그런 존속 사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집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게 됩니다. 아픔으로서 인해서 거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남편이 아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프면은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계속해서 병수발을 들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병수발을 들다가 오히려 이 병수발을 들던 아내분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남은 부모님 한 분은 누가 돌봐야 되죠? 바로 자녀가 돌봐야 되는 거죠. 자녀가 또 돌보다 보면은 또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갈 거고, 잘 다니던 직장을 나와야 된다라든지 큰 목돈이 들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사회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 현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이 뒤흔들리는 그런 큰 경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픔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건강이 최고다, 아프지 않는 게 최고다 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일지 모를 일입니다. 자, 어찌됐건 주변에 가족분들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더 빠르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이 계속해서 흐릿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 나사 풀린 사람처럼 내가 평상시에 잘 인지하던 그 주변의 것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아이고, 내가 요새 하나 풀린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고 판단이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런 현실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번 마음을 잘 돌아보시고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 해결책은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인지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흐리멍텅하게 그냥 계속 아픈 상태로 멍하게 있다 보면 계속 밑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사실 이렇게 상황에 빠져버리면 똑바로 차려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좋냐면은 일단 기존에 자주 머무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가지 않던 곳을 가보고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평소에 좋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좋은 소원 명당들 찾아가서 소원도 빌어보고 정말 간절하게 뭔가 내 삶이 바뀌기를 염원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정신 팔린 사람처럼 막 다니라는 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한 마음,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몸으로 드러내고 이 정체되어 있는 기운을 바꾸는 일을 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옛날 공자님께서도 할 일이 없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바둑이라도 도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공상만 하게 되고 계속해서 딴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몸을 바삐 움직이시고 그 바삐 움직이는 것 속에서 좋은 생각, 새로운 생각들을 불어넣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노력을 동반을 해야 진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조금 내가 노력해보고는 에이 안 돼 라고 해버리면은 진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잘 살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뭐라도 해보시고 옆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 사람 지금 요즘 미쳤나 보다 라고 할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은 수없이 많은 혼란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더 복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얼른 많은 복들을 쌓으시고 풍족한 인생을 찾으셔서 주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